안녕하세요. 정보의 바다, 정바다 세상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이 내년 단독 가구 기준 32만 1,950원으로 인상이 예정됨으로써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정말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선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인 상황인데요. 다른 시기보다 지금 현재 시기가 정말 경제적인 변화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이 해당 내용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바뀌는 2013년 기초연금 탈락 및 중단 기준과 기존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기준 10가지를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보러 가시죠. 먼저 대내외 상황에 따른 2013년 최신 기초연금 탈락 및 중단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선정 기준 변경 때문에 기초연금 선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선정 기준이 완화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어 왔습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서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은 2012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 월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입니다. 이는 2011년 금액보다 당연히 높은 선정 기준이며 2013년에는 이보다 훨씬 더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 말의 뜻은 소득 인정액이 더 높아져서 선정 기준액이 완화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요.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까지 아쉽게 기초연금에 탈락이 되셨다면 2023년엔 꼭 재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에 따라 기초연금 신규 신청 재신청이 가능해지거나 혹은 중단 또는 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에는 재산이 포함이 되는데요. 당연히 아파트 주택 등 내가 가지고 있는 집값이나 부동산 가격이 포함이 됩니다. 2013년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냐에 따라 기초연금의 중단 또는 탈락이 되거나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현재 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인데요. 2011년의 경우 대략 8%의 어르신들이 아파트 등 부동산 공시지가 가격 상승으로 기초연금이 탈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가격 상승이 더욱 심했던 시기를 반영한 2012년에도 많은 분들이 탈락이 되었을 텐데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모순적이게도 아파트 가격이 전국적으로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락한 아파트 가격에 공시지가가 반영이 될 경우 2013년, 24년에는 기초연금을 원래 못 받던 분들이 재산 감소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기존에 탈락되셨던 분들도 기초연금 재신청을 통해 다시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른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탈락 또는 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등 부동산의 공시지가의 변화에 따라서 기초연금 산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현재 상황상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2023년에는 탈락되셨던 분들 또는 부동산 때문에 신청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꼭 신청 또는 재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적금 금리 폭등으로 인해 기초연금 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은퇴자금을 현금으로 은행 예금으로 관리를 하실 텐데요. 2022년 전반기만 해도 예금은 1%대로 이자는 거의 받지 못하는 수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금이 5에서 6%가 넘어가는 상품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자 소득을 얻기 위해 고금리 예금 상품을 받는 어르신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에게 이런 이자 소득은 기초연금을 탈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현금이 은행에 있는 분이 2011년, 2012년에 예금 금리 1%의 이자 소득이 있으셨다면 기초연금 30만 원을 모두 받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폭등한 지금 이자 수익을 위해 대략 4에서 5%의 예금에 가입하셨다면
대략 연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잡혀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자 소득이 결국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자 소득이 크면 클수록 기초연금이 감액 또는 중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예금, 적금 등을 신중하게 가입하셔야 합니다. 주식으로 인한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현금 보유액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고민을 하셔야 하고요. 앞으로 이자 소득으로 인한 소득이 더 많을지 아니면 기초연금 수령으로 인한 소득이 더 클지를 꼭 비교해 보시고 어떤 쪽을 선택하셔야 할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청하실 분들도 해당이 되니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기초연금 중단 기준 10가지입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내용 공유해 보세요. 첫 번째는 특례시 거주 기준 변경입니다. 이 내용은 탈락 기준이라기보다는 기초연금 산정 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특례시가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로 2022년에 적용이 되면서 해당 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재산 선정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특례시에 거주하시면서 재산 기준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재신청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주민센터 직원이 자격조사도 하지 않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주민센터에 가셔가지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게 되는데요.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담당 공무원이 구두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이 얼마가 있으면 안 된다, 월급이 많아서 안 된다, 집값이 얼마여서 안 된다 등 다양한 이유로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데요. 그 말만 들으시고 나는 안 되는구나 생각하시고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 뭐라 하든 간에 무조건 신청부터 넣어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고 번잡한 일입니다. 이거를 공무원의 짐작과 생각으로 선정 및 탈락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뭐라고 하든 간에 무조건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기초연금의 자세한 심사 기준을 일일이 다 체크할 수가 없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신청하시고 기다려보시는 게 훨씬 더 옳은 판단입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를 하시고 탈락이 되셨다면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상세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이때 내가 왜 탈락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 이유가 개선이 된다면 다시 신청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세 내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탈락한 이유가 해결이 됐다면 꼭 다시 재신청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세 내역을 봤을 때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이 되었을 때는 즉시 재신청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이 넘어가면 바로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정지가 됩니다. 자녀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가기 위해, 아니면 일 때문에 출장을 가기 위해 오랫동안 길게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럴 경우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네 번째는 기초연금을 언제 받는지, 언제 신청을 하는지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올해 생일이 10월 11일인 경우 이 생일 전달인 9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내용을 모르셔서 이 신청 일자를 모르셔서 몇 개월 뒤인 12월이나 다음해 1월, 2월, 3월 이때 신청을 하시는데요. 이 경우 신청하지 않은 기간 동안 기초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신청 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국가에서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일이 되기 전에 꼭 이 기초연금부터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못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만을 위한 연금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이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고급 승용차가 있는 경우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이 고급 승용차나 이륜차, 즉 오토바이를 소유한 경우 차량가액 100%를 반영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차량 때문에 생계급여를 못 받은 사례와 약간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 고급 승용차로 판단이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이면 고급 승용차로 판단이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외사항으로는 고급 승용차이지만 연식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생업용 차량은 일반 차량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니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한 대까지 고급 승용차는 인정해 준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는 있으나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혹시라도 받게 된다면 받게 된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으로 추산이 되어 생계급여마저도 탈락되어 버릴 수가 있고, 추가 혜택인 의료급여 또한 탈락이 될 수가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안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았다고 소득으로 산정해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에게는 굉장히 있으나 만화한 정책인 거죠. 현재 이런 분들이 약 6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제도적인 허점이나 마찬가지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고, 그리고 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8번째는 본인 별장 우체국 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예외사항은 있지만 대부분은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 또한 향후 규정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입니다. 그리고 9번째는 분할연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셔서 연금을 분할하여 받지만 그 금액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 분할연금이 100% 소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과 그리고 다른 소득들을 합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고급 회원권을 소유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콘도 고급 헬스 이용권 요트 승마 골프 회원권이 있다면 회원권 가액을 100% 반영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기초연금 산정 기준과 탈락 및 중단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날씨가 갑작스럽게 많이 추워졌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미끄러지는 일 없으시도록 조심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운 가득하세요. 다음번에는 더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